슬프지만 아름다운 이야기 감동 스토리 지금 시작합니다. 겨울 오후의 빛이 복도 끝에서 천천히 미끄러졌습니다. 오래된 다세대의 계단은 냉기가 스며 있었고 금수는 손잡이를 한 번 더 꽉 잡았어요. 숨을 고르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대답은 없었지만 안쪽에서 가벼운 발소리가 살짝 스쳤죠. 문틈으로 들여다본 실내는 형광등 한 칸만 켜져 있었고 바닥에는 얇은 이불이 구겨진 채 놓여 있었어요. 금수는 열쇠를 꺼내 조심히 문을 열었습니다. 다녀왔다. 금순이 낮게 말했어요. 춥죠? 아이의 머리가 이불 속에서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할머니 지금 몇 시예요? 해지기 전에 왔지. 배는 좀 어때? 금순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빠르지 않았어요. 금수는 신발을 벗자마자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싱크대 위 그릇 2개가 엎어져 있었고 냉장고가 짧게 떨며 돌아가고 있었어요. 문을 열자 물 한 병과 낡은 김치통이 보입니다. 그녀는 잠깐 멈춰 숨을 삼켰습니다. 표정은 변하지 않았지만 손등의 힘줄이 더 선명해졌어요. 오늘은 따끈한 국수 해줄게. 한마디가 방 안 공기를 조금 덜 차갑게 만들었어요. 가스레인지에 불을 켰습니다. 냄비에 물을 올리고 육수를 만들었어요. 금수는 찬장에서 낡은 그릇을 꺼내며 금이 간 테두리를 손끝으로 살폈습니다. 이 그릇이면 되겠지. 작은 독백이 바람처럼 흘렀어요. 아이는 이불 끝을 움켜쥐고 부엌을 바라봤습니다. 눈은 커졌지만 말은 쉽게 나오지 않았어요. 학교는 괜찮았어. 금순이 물었어요. 아이의 고개가 아주 조금 끄덕여졌습니다. 응, 숙제는 조금 남았어요. 그럼 국수 먹고 같이 하자. 천천히 하면 돼. 금수는 젓가락으로 물결처럼 올라오는 면을 한 번 들어 올렸습니다. 김치통 뚜껑을 여니 푸석한 숨이 퍼졌어요. 금수는 망설임 없이 날카로운 칼끝으로 선을 만들었고 얇은 조각이 접시에 담습니다. 오래된 달력이 벽에서 흔들렸고 다음 달 칸은 비어 있었어요. 창문 틈으로 바람이 밀려들자 커튼 끝이 작게 흔들렸습니다. 금수는 창문을 밀어 잠갔어요. 오늘은 바람이 매서워. 목도리 꼭 하고 나가야 해. 물이 끓자 금수는 불을 조금 줄였습니다. 국자의 금속과 냄비 가장자리를 스칠 때마다 짧은 소리가 났어요. 면을 건져 그릇에 담고 뜨거운 국물을 부었습니다. 먼저 한 젓가락만 먹어봐. 뜨거울 수 있으니 조심하고. 아이는 조심스럽게 들고 맛을 보았어요. 따뜻해요. 한 단어가 팔과 어깨에 힘을 풀었어요. 금수는 식탁 가장자리에 키가 낮은 의자를 붙이고 아이 앞에 앉았습니다. 식탁 끝에는 전기요금 고지서가 접혀 있었어요. 금수는 그것을 보고 잠깐 시선을 멈췄습니다. 숫자의 자리들이 차갑게 박혀 있었지만 그녀는 곧 시선을 거두었어요. 먹고 나면 우체국에 들러야겠다. 장도 조금 봐야 하고. 아이는 고개를 들고 금순을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힘들면 내일 가요. 괜찮아. 2명분이니. 금순의 말은 크지 않았지만 단단했어요. 국수 그릇에서 김이 천천히 올랐습니다. 금수는 아이의 젓가락 움직임을 따라 눈으로 속도를 맞췄어요. 그 속도는 부엌의 시계 초침과 닮아 있었고 조금씩 방 안을 일정하게 데웠습니다. 금수는 남은 물로 컵을 채우고 설거지통에 그릇을 하나씩 옮겨 놓았어요. 삶은 면발이 붙지 않게 싱크대 물을 한 번 더 틀었고 작은 사발이 물속에서 투명하게 흔들렸습니다. 이따가 숙제할 때 추우면 히터 조금 켜. 금순이 말했어요. 감기 걸리면 안 되지. 아이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금순의 소매를 살짝 잡았습니다. 할머니 오늘 와줘서 고마워요. 금순은 잠깐 미소를 보였어요. 나는 늘 여기 있을 거야. 대답은 짧았고 손길은 익숙했습니다. 금수는 식탁을 정리하고 아이의 가방을 열어
공책을 꺼냈어요. 연필심을 갈아주고 지우개의 먼지를 털었습니다. 이제 천천히 해봐. 아직 늦지 않았어. 그녀의 목소리는 한 칸 낮았고 방 안 공기는 그 목소리를 오래 붙들었어요. 골목길 바닥이 젖어 있었습니다. 간간히 떨어지는 빗방울 위로 눈이 섞여 내렸고 시장 입구 천막들이 습기에 눌려 조용히 흔들렸어요. 금수는 낡은 손수레를 끌며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어제 다려놓은 손수건을 목에 두르고 두꺼운 외투 속으로 손을 깊숙이 숨겼죠. 상인들이 마감을 하는 중이었고 생선 비린내와 미끄러운 땅바닥 냄새가 희미하게 떠돌았어요. 금수는 야채 가게 앞에서 잠시 멈춰 남은 시래기를 바라봤습니다. 이거 반값에 가져가요. 오늘 안 팔리면 버려야 해요. 사장이 말을 건넸습니다. 조금만 주셔요. 애 먹일 국이라. 금수는 주머니 속 1,000원짜리를 5장 세어 주었어요. 국거리로 쓰면 괜찮아요. 상인은 얇은 비닐에 시래기를 담아 내밀었습니다. 손수레 위에는 무, 파, 시래기, 달걀 한 판이 얹혔어요. 금수는 장바구니 끈을 조심히 묶고 시장 끝으로 향했습니다. 군밤 장수는 불을 덮으며 굽던 밤을 살살 뒤집고 있었어요. 그 냄새에 잠시 발걸음을 멈췄지만 금수는 곧 시선을 떨구고 다시 앞으로 걸었어요. 불이 꺼져 있는 구석 가게들은 어둑했고 쇠문 사이로 찬 공기만 빠져나왔습니다. 시장 끝에는 쌀가게와 공터가 마주보고 있었어요. 금수는 거기서 멈춰 숨을 고르고 손목을 살짝 주무르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눈인지 비인지 모를 작은 알갱이들이 머리 위로 고요히 떨어졌어요. 내일도 추운 날이겠구나라는 생각만 입술 안쪽에서 맴돌았지만 소리로 나오진 않았습니다. 손수레 바퀴가 덜컥 소리를 내며 벽돌 틈을 지날 때마다 두 손의 관절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문틈 아래로 전기요금 고지서가 또 끼워져 있었어요. 그녀는 그것을 집어들고 잠시 현관에 멈춰 섰습니다. 손가락 끝에 종이의 차가운 감촉이 전해졌지만 곧 아무 말 없이 접어서 품에 넣었어요. 부엌 불을 켜고 장바구니를 식탁 위에 내려놓자 냉기가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냄비 위를 손바닥으로 가볍게 쓸어본 뒤 금수는 국 끓일 냄비를 꺼내 물을 채우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방문 틈에서 서준이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춥다 전기장판 켜놨으니까 들어가 있거라. 시장 갔다 온 거예요? 응. 이따가 따뜻한 것 해줄게요. 금수는 눈가를 한번 가볍게 문지르며 웃었어요. 솥뚜껑 위로 물방울이 톡톡 떨어지며 증발했습니다. 금수는 시래기를 다듬고 달걀을 풀어 국을 만들 준비를 했어요. 부엌의 묵직한 정적 속에서 칼질 소리만 규칙적으로 이어졌죠. 잠시 뒤 창가에서는 어린 손주의 책장 넘기는 소리가 조심스럽게 들렸어요. 금수는 그 소리를 들으며 다시 국간장을 꺼냈습니다. 오늘만 넘기면 괜찮아, 아직 할 수 있어. 라고 속으로 되뇌었지만 목소리는 끝내 밖으로 흘러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옅게 번지며 낡은 커튼을 물들였습니다. 금수는 작은 밥상을 거두고 아이의 가방을 조심히 열었어요. 연필 자국으로 얼룩진 공책과 부서진 지우개 조각, 반쯤 찢어진 숙제장이 햇빛 아래 드러났습니다. 책상 위에 펼쳐놓인 가정통신문은 구겨진 채 접혀 있었고 한 귀퉁이에 보호자 확인란이 빈칸으로 남아 있었어요. 그녀는 그것을 펴서 손바닥으로 부드럽게 눌러주며 눈살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옆에 놓인 서준의 필통은 지퍼가 고장나 비뚤게 벌어져 있었고 속에는 몽당 연필이 5개나 끼어 있었죠. 이거 다 내가 썼니? 금순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서준은 주춤하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시선은 바닥에 머물렀습니다. 곧 학예회 한다고 적혀 있는데 준비물은 챙겨야지. 금순의 손길이 공책 위를 천천히 스쳤어요.
그녀는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헌청 가방을 꺼내 실밥을 다듬었습니다. 작은 버튼이 떨어져 나간 자리에 새실을 꿰며 손을 떨었지만 단단히 매듭을 지었어요. 부엌에서는 실의 기국이 약한 불 위에서 바르르 끓었고 산바리에 얹힌 주전자의 물은 조용히 김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금수는 밍밍한 국물에 소금을 조금 풀면서 아이를 향해 고개를 돌렸어요. 서준은 부엌 스탠드 조명 아래에서 가만히 의자에 앉아 연필을 깎고 있었죠. 오늘 학교 늦지 않게 가야 해. 담임 선생님이 어제 전화했었어. 알았어요, 할머니. 서준의 목소리는 얇았지만 분명했어요. 오늘은 도시락 싸줄게. 김이랑 계란 있어. 금수는 말하며 도시락 뚜껑을 덮었어요. 현관 앞에서 아이의 신발끈을 묶어주던 금수는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신발 밑창이 닳아 천이 살짝 벌어져 있었고 발끝엔 하얀 보풀이 일어나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본 서준은 발을 살짝 숨기듯 움찔했지만 금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주머니에서 1,000원짜리 2장을 꺼내 손에 쥐어줬어요. 혹시 모르게 필요한 날 있으니까 잘 챙겨. 아이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가방을 맸습니다. 거울 없는 좁은 현관에서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겹쳐졌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복도를 울리며 멀어졌습니다. 금수는 현관에 서서 아이의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바라봤어요. 그러고 나서 천천히 부엌으로 들어가 국을 다시 끓였죠. 스스로를 다독이듯 커튼을 젖히고 햇살을 들였고 식탁 위 빈 물컵을 정돈했습니다. 고요한 방 안에서 시계 초침이 바람처럼 움직였고 금순의 굽은 어깨가 조용히 숨을 내쉬며 낮은 떨림을 숨겼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큼은 단단했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금수는 작은 전기밥솥 뚜껑을 열고 김을 흘려보냈습니다. 갓 지은 밥 냄새가 좁은 부엌을 채웠지만 냉장고 속 반찬은 김치 한 통뿐이었어요. 아이를 기다리며 만든 달걀말이는 모양이 조금 부서졌고 식탁 위에는 2개의 그릇만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서준은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현관에 들어섰고 금수는 젖은 운동화를 벗기고 수건을 내밀었죠. 방 안은 따뜻했지만 그 따뜻함은 오래된 전기장판과 국물에서만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식탁에 앉은 두 사람은 말없이 밥을 씹었고 벽에 걸린 시계 초침이 또각거리며 지나갔고 좁은 방 안은 그런 소리조차 선명하게 귀에 들어왔죠. 밤 공기가 스며들며 창문과 유리창에 얇은 김이 맺히자 금수는 조심스럽게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내일은 김 대신 나물이라도 무쳐야겠네라는 생각이 스쳐갔지만 입 밖으로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때 휴대전화가 테이블 위에서 진동하며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아들 정호의 이름이 떴고 금수는 잠시 그것을 바라보다 통화 버튼을 눌렀죠. 엄마, 서준이 데리러 갈게요. 더는 맡기지 않으려고요. 금수는 말없이 숨을 고르며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애가 요즘 이상해요. 말도 안 하고 눈도 잘 안 마주쳐요. 정호의 목소리는 지친 기색이 묻어 있었고 약간의 짜증이 뒤섞여 있었어요. 지금부터라도 내가 키울게. 금수는 짧지만 또렷하게 말했어요. 엄마 형편해요? 그게 말이 돼요? 정호의 목소리가 조금 더 높아졌지만 금수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숨만 고르고 전화를 천천히 끊었어요. 식탁 위에 놓인 휴대전화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졌고 방 안의 공기는 더 깊은 고요 속으로 내려앉았죠. 서준은 숟가락을 든 채 조심스럽게 금순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은 물어보는 듯했지만 입술은 다물고 있었죠. 금순은 조용히 아이의 밥그릇을 더 당겨주었고 아무 일 없다는 듯 김치를 잘라 아이 앞에 놓았습니다. 그러나 손끝은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눈가가 잠시 붉어졌다가 곧 가라앉았죠. 방범등 불빛이 창밖에서 들어와 식탁 위 그림자를 길게 만들었습니다.
저녁 설거지 소리도 잠시 멈춰 있었고 집안은 숨소리조차 조심스럽게 움직였어요. 하지만 그 조용한 방 안 깊은 곳에는 작은 결심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가진 건 없지만 이 아이만큼은 이라는 생각이 조용히 가슴에 내려앉았죠. 밤 공기가 유리창을 스치며 얇게 얼어붙었습니다. 금수는 서준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불을 낮춘 스탠드 아래 앉았어요. 작은 식탁 위에는 병원 처방약 봉투, 전기요금 고지서, 동사무소에서 받아온 서류가 어지럽게 놓여 있었죠. 안경을 코끝에 걸친 채 작은 글씨들을 읽어 내려갔지만 숫자와 글자들은 점점 흐릿하게 겹쳐졌어요. 손가락 마디가 욱신거렸지만 금수는 연필을 들어 동그라미와 메모를 남겼습니다. 기초수급 신청 담당자 방문 필요, 의료비 영수증 챙길 것 같은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할머니 앉아요? 서준이 방문 틈으로 얼굴을 내밀었어요. 자야지. 잠깐 이것만 보고. 금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연필을 내려놓았죠. 도와줄까요? 서준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너는 내일 학교 가야지. 걱정 말고 들어가 있어. 금수는 아이 이마를 가볍게 쓰다듬었어요. 서준은 잠시 문 앞에 서 있다가 조용히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작은 발걸음이 방바닥을 지나며 희미한 온기를 남겼죠. 금수는 약봉투를 정리해 서랍에 넣고 내일 새벽 알람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스탠드를 끄려던 순간 서류 사이에서 흔들리는 한 장의 복지 안내문이 눈에 띄었어요. 부양 의무자 소득 기준으로 신청 제한이라는 문장이 거칠게 눈앞에 들어왔죠. 금순의 손이 잠시 허공에서 멈췄고 탁자 아래 놓인 약 봉지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잠든 아이의 방 쪽에서 균일한 숨소리가 가만히 들려왔어요. 금수는 그 소리에 맞춰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었죠. 벽시계가 자정을 넘기고 있었고 바깥 가로등이 희미한 빛으로 창틀을 스쳤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조용히 싸움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가진 건 없지만 그래도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그녀를 잠들지 못하게 했습니다. 금수는 아주 낮은 목소리로 스스로에게 속삭였어요. 할 수 있어. 아직은. 그 말은 허공에 오래 머무르지는 않았지만 그 의지만큼은 단단했어요. 새벽 3시 반, 아직 달도 지지 않은 어둠 속에서 금수는 조용히 알람을 끄고 몸을 일으켰습니다. 관절이 굳어 잘 펴지지 않는 팔을 무릎 위에 잠시 얹은 뒤 그녀는 숨을 고르고 발을 땅에 내렸어요. 부엌으로 가는 길목, 전기장판에 남은 온기가 발끝에 닿았다가 금세 사라졌습니다. 물을 올리고 시래기를 씻으며 금수는 오늘 해야 할 일들을 천천히 떠올렸어요. 시청 청소 계약 마지막 날, 마트 시식 아르바이트, 그리고 오후에는 서준을 데리러 가야 했죠. 일정이 과해졌다 생각하면서도 멈출 수 없었어요. 서준이 깰까봐 방문 앞에서 가볍게 문틈을 닫았습니다. 할머니 다녀올게. 속삭이듯 작은 목소리가 방 안 공기 위에 떨어졌죠. 대답은 없었지만 아이의 이불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금수는 그것만으로도 발걸음을 옮길 용기를 얻었어요. 버스 정류장에 섰을 때 새벽 공기는 싸늘했습니다. 버스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더 많이 야위어 있었죠. 시청 복도 바닥을 닦을 때마다 팔목이 시큰거렸고 쓰레기통을 비우는 순간마다 허리가 아파왔어요. 휴식 시간이 다가와 의자에 앉았지만 다리를 뻗을 공간조차 마땅히 없었고 동료들이 건넨 따뜻한 커피 믹스를 한 모금 삼키자 속이 쓰려왔습니다. 하지만 금수는 조용히 종이컵을 내려놓고 다시 장갑을 끼웠죠. 마트에서는 시식용 전을 굽느라 기름 냄새가 손끝에 스며들었습니다. 고객님 드셔보세요. 웃으며 말했지만 속에서는 잔기침이 튀어나올 듯 했어요. 냄비 위로 기름이 튀며 팔에 자국이 생겼지만 금수는 소매를 내려 덮었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장바구니에
대파 한 단이 자그맣게 흔들렸어요. 버스를 타고 돌아오며 금수는 손목을 조심스럽게 매만졌습니다. 시린 통증이 있었지만 참을 만하다고 스스로를 안심시켰죠. 집에 도착하자 현관 앞에는 서준의 흰 운동화 한 켤레가 얌전히 놓여 있었습니다. 금수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다녀왔어라는 말을 속으로 건넸죠. 아이가 숙제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안심했지만 전보다 더 말라 보이는 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부엌에 들어가 국을 다시 끓이려는 순간 손에 쥐고 있던 국자를 떨어뜨리며 허리가 굽혀졌어요. 잠시 멈춰 숨을 몰아쉬었지만 금수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다시 국자를 주었습니다. 방 안은 따뜻했지만 그녀의 몸은 조용히 어딘가 무너지고 있었어요. 이른 오전 시장이 붐비기 전 금수는 장바구니를 들고 평소처럼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장갑을 끼웠지만 손끝은 차가웠고 숨을 들이쉴 때마다 가슴이 저려왔어요. 평소보다 몸이 무거웠지만 떡국떡과 두부를 사야 한다는 생각에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장 입구를 돌자 바람이 세게 불며 그녀를 훑고 지나갔고 금수는 그 순간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손에 들고 있던 장바구니가 바닥으로 떨어지며 무가 둔탁하게 굴러갔어요. 사람들의 말소리가 끊어졌고 누군가 급히 그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금순의 시야는 흐려졌고 귀에서는 먼 물속처럼 소리만 울렸어요. 괜찮으세요? 물 좀 드세요. 시장 아주머니가 떡국 봉지를 주워들며 말했다. 잠깐 어지러운 것뿐이에요. 괜찮아요. 금수는 애써 거절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줌마 얼굴이 하얘요. 잠깐 앉아요. 이웃 상인이 나무 의자를 끌어왔어요. 애가 학교 끝나면 집에 올 텐데 지금 가야 해요. 금수는 숨을 참고 천천히 일어나 걸음을 옮겼지만 한쪽 다리가 제대로 뒤치지 않았습니다. 발밑에서 땅이 흔들렸고 숨을 쉴 때마다 목 깊숙이 통증이 밀려왔어요. 골목을 빠져나와 버스 정류장에 서자 손목의 시계가 흐려져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버스가 도착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다시 주저앉았고 봉투 속 달걀들이 서로 부딪히며 얇은 소리를 냈어요. 금수는 누군가 팔을 붙잡는 느낌 속에서 겨우 버스 안에 올랐습니다. 창가에 기대 앉자 손바닥에 식은 땀이 그대로 눌러앉았고 몸은 조용히 떨렸어요.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서준이 현관문을 열고 서 있었습니다. 아이는 금순의 빈손과 숨가쁜 모습을 보고 말없이 다가와 팔을 받쳤어요. 금수는 괜찮다는 말을 하려 했지만 목에서 나온 것은 거친 숨뿐이었어요. 식탁에 몸을 기대자 두통이 몰려왔고 서준이 급히 찬물을 떠오자 컵이 손에서 덜컥 흔들렸습니다. 아이는 금순의 손을 꼭 붙잡았고 그 작은 손은 생각보다 더 따뜻하고 단단했어요. 한참 후 고개를 숙인 금순의 눈가에 빛이 번졌고 서준의 눈시울도 붉게 젖어 있었습니다. 저녁 햇빛이 길게 누우며 방 안을 따뜻하게 물들였습니다. 하루 종일 누워있던 금수는 여전히 숨이 가쁘고 어깨가 내려앉은 듯 했지만 서준을 향해 미소를 지으려 애썼어요. 한 손에는 따뜻한 수건이 쥐어져 있었고 다른 손은 이불 위에서 힘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부엌에서는 시래기국 냄새가 퍼졌고 전기밥솥에 보온 불빛만이 조용히 깜빡이고 있었죠. 빈약한 밥상 위엔 찢어진 김과 식은 밥, 그리고 김치가 놓여 있었지만 누구도 먼저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바깥에서는 아이들 노는 소리가 들렸지만 이 집 안은 유난히 고요했어요. 서준은 작은 종이봉투를 들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내가 산 거예요. 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금수는 고개를 들었지만 쉽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약국에서요. 영양제랑 밴드도 샀어요. 아이는 말을 멈추고 할머니 앞에 작은 약국 봉투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죠. 금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간을 찡그렸지만
눈빛은 흐려졌습니다. 아이가 조심스레 그녀의 손등 위에 손을 올리자 얇고 차가운 손이 어린 손의 온기에 이끌리듯 가만히 멈췄어요. 서준은 장롱에서 꺼낸 작은 이불을 가져와 금순의 어깨를 덮어주었고 그 손길은 서툴지만 단단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오래된 드라마가 흐르고 있었지만 화면과 소리는 멀게만 느껴졌어요. 방 안 공기에는 따뜻함보다 책임이라는 단어가 조용히 내려앉아 있었죠. 이젠 나도 할머니 지켜줄 수 있어요. 아이는 속삭이듯 말하며 수건을 다시 한번 데우기 위해 부엌 쪽으로 향했습니다. 창밖 가로등 불빛이 켜지고 골목길 짖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금수는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고 어딘가 달라진 아이의 뒷모습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는 규칙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지만 방 안의 시간은 다른 속도로 흐르는 듯 했어요. 작은 숨소리, 뜨거운 국물에서 올라오는 김, 약간의 고요.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장면처럼 겹쳐졌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방은 조용해졌지만 더 이상 두려움만 있지 않았어요. 가진 건 여전히 없었지만 둘만의 식탁은 전보다 단단했고 끓여둔 국은 천천히 식어갔습니다. 할머니는 서준의 이불을 바라보며 손끝으로 쓸었어요. 여전히 힘은 없었지만 그 손길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대신했어요. 아주 작고도 확실한 다짐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요.